지금서부터 강의하는 제2편의 관리도는 통계적 공정관리 도구예요. 공정의 이상 유무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통계적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통계적 도구인데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 의해서 시각적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관리도는 1924년 슈아르트 박사에 의해서 관리도가 1924년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슈아르트 박사는 실제적으로 벨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한테 영향을 받은 우리 품질관리 쪽의 학자가 데이밍이라는 학자가 있고 듀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통계적 품질관리를 갖다가 집대성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1900년도 요때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요때 어떻게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우리 품질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이때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우수한 석학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피어슨 박사도 그렇고 카이스키어 분포, F 분포를 갖다가 완성시킨 피셔 박사도 그렇고, 피셔 박사는 실은 어떻게 또 실험계획법을 창시한 분입니다. 이 슈아르트 박사가 관리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컨트롤 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품질 관리의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슈아르트 박사를 품질 관리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자, 이 관리도는 공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특성치를 갖다가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통계적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되겠죠. 자, 평면상에다가 UCL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퍼 컨트롤 리미트예요. 어퍼 컨트롤 리미트. 그래서 관리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라인 그래서 어떻게 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LCL이라는 놈은 로어 컨트롤 리미트 그래서 관리 하한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놈들을 갖다가 우리 관리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컨트롤 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만약에 2차 시험에서 관리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중심선이 얼마고 관리 상한선이 얼마고 관리 하한선이 얼마다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세 개를 갖다가 관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은 파선이죠. 용어로는 파선입니다. 점선이 아니에요. 원래 파선이 옳은 용어입니다. 이 점선으로 갖다가 긋고 센트럴 라인 중심선은 굵은 실선으로 놓습니다. 뭐 품질 경영에서 하겠지만 굵은 실선은 0.3에서 0.8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 파선을 갖다가 일점쇄선을 쓰기도 해요. 일점쇄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일점쇄선입니다.
1.3선으로 갖다가 관리 한계선을 표시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파선, 점선으로 갖다가 어떻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 중심선을 갖다가 그려놓고, 중심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타점시키고 있는 어떠한 통계량의 평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프로세스는 연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일정 시점에서 샘플을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이거를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분군을 갖다가 n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n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평균이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세스의 평균이 뮤0, 하나의 기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값이라는 얘기는 표준값하고 매우 흡사 비슷한데 꼭 같지는 않습니다. 표준값이라는 놈은 어떠한 제품은 스펙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규격의 중심이 있죠. 스펙이 97에서부터 103 사이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목표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평균은 100으로 제어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실제적으로 100으로 생산을 안 하고 99.5 혹은 100.3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값하고는 약간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공정의 어떻게 기준값이 바로 뮤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뮤가 뮤제로라는 얘기는 공정 평균 자체가 뮤제로와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관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확도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뮤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시그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밀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기준값 시그마 제로, 공정의 편차가 정밀도를 정의하고 있는 시그마 제로라는 어떻게 기준값과 일치가 되고 있느냐? 자, 이거 관리 상태죠. 어떠한 측면에서 정밀도라는 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샘플을 끄집어낸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부분군. 그러면 정확도를 대표하는 거는 뭐가 있다? X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밀도를 대표하는 거는 뭐가 있다? S 혹은 범위 R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군에서 구한 X바라는 놈이 X바 1이라면 얘는 S1 혹은 R1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이때 이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특정의 시점, T1이라는 시점이죠.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또 어떻게 T2라는 시점이 생기게 되겠죠.
생산은 계속 연속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부분근을 끄집어내면 X바2 혹은 뭐가 나온다? X바2와 S2 혹은 범위 R2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뮤가 뮤제로여야 되니까 전제 조건은 T1이라는 시점에서의 평균을 뮤1이라고 한다면 뮤1은 뭐다? 뮤제로다. 관리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2라는 시점에서의 평균을 뮤2라고 보면 뮤2도 뮤제로다. 자, 그러면 기준값과 일치된다는 얘기니까 자, 요건 T1 시점에서의 평균이고 얘는 T2 시점에서의 평균이에요. 그게 뮤제로라는 기준값과 같다면은 정확도의 측면에서는 공정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확도가 지켜지고 있다, 즉 관리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끄집어내면은 또 세 번째를 끄집어내면은 T3라는 시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X바3가 나오고 또 정밀도에 대한 것이 요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갖다가 K까지, TK라는 시점까지 통계량을 구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 놈들로는 뭐를 갖다가 판단을 하려고 그런다? 시그마 1이 시그마 제로다. 시그마 2라는 놈이 시그마 제로다. 시그마 K라는 놈이 시그마 제로다. 그러면 자, 시간이 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평균값 편차라는 놈이 기준값 뮤제로와 시그마 제로값과 같다라는 얘기는 이 상태는 바로 뭐를 얘기한다? 관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우연 변동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연 변동만 존재를 한다. 자, 이놈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관리도에서 바로 H0라는 귀무가설이 돼요. H1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T1의 시점에서의 평균이 기준값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정확도가 깨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평균이 기준값하고 공정의 평균이 기준값하고 시간에 따른 공정 평균이 기준값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 어떻게 비관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리도의 가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는 순에 따른 공정의 편차가 기준적인 편차와 일치되지 않는다. 정밀도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어떻게 정확도를 정의하는 측도가 되는 거고 얘는 정밀도의 측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얘기를 했죠. 정밀도가 깨지면 모두 깨진다. 정확도도 깨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밀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는 정확도도 당연히 깨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세스에서 보면 정밀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확도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관리도는 이겁니다. 만약에 정확도를 관리하는 관리도다 그러면 X바들을 타점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정밀도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스몰 s나 혹은 r을 타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1을 갖다가 찍었어요. 여기다가. 자, 첫 번째 시점에서의 공정평균에 대한 추정치라고 보면 되죠. 요 놈은 그러면 어떻게? 뮤1의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다시 또 어떻게?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찍었어요. 또 찍었어요. 찍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점을 연결을 시키면 점이 이렇게 돼요. 자, 7번째 x바를 찍었다. 찍었습니다. 8번째 x바를 찍었다. 찍었어요. 9번째 x바를 찍었다. x9이 어떻게? 바깥으로 튀어나갔네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 비관리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관리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이상 변동이 내재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 변동.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이죠. 자,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는 순에 따라서 정확도 혹은 뭐 여기서 어떻게 R들을 갖다가 혹은 S들을 타점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정확도에 관해서 타점을 했지만 R을 타점하든가 S를 타점을 하면은 정밀도에 관한 관리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는 순으로 통계량을 타점을 시켜가면서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가 되죠. 이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떠한 관리 기준이 되겠죠.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갖다가 튀어나간다. 공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 변동이 내재되고 있는 비관리 상태다 라고 판정을 하려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도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시각관리가 되겠죠. 시간이 경과되는 순에 따라서 찍어가니까 시간적 관리 기법이자 시각적 관리 기법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목시 관리 기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품질 변동의 원인이 있거든요. 품질 변동은 실제적으로 품질이 제품을 생산하면 품질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똑같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에 영향을 주는 변동 요인이 있어요. 사엠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딴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대량 생산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제일 품질 변동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기계 설비 상태입니다. 설비 상태에 따라서 품질이 변동이 제일 심한 거죠.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설비적 요인이에요. 물론 소량 생산이라는 놈은 설비보다는 어떻게 작업자의 능력이라는 놈이 크게 어떻게 품질 변동의 원인이 돼요. 왜? 숙련된 작업자가 하면 품질은 일정한데 미숙련공이 하면 어떻게 품질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생산의 형태인 대량 생산과 소량 생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공정에서 품질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기계하고 어떻게 작업자입니다. 기계하고 작업자. 물론 그거 말고 어떻게 재료라는 놈도 있고 작업 방법도 있겠죠. 이거를 4M이라고 해요. 기계 머신이죠, 작업자 맨이죠, 재료 매트리얼, 작업 방법 메소드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4M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생산은 어떻게 할까요? 기계 상태는 최적화된 상태에서 작업자는 당연히 미숙련공이 어디 들어가요? 숙련공을 집어넣어야죠. 재료는 그러면 어떻게? 불량이 없는 최적의 상태의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업 방법은 현재의 조건에서 어떻게? 제일 최적의 작업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생산을 하면은 제품의 특성치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제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하는 놈을 어쩌라고요? 오차죠. 예, 우연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능력이나 기술로는 조치가 불가능해요. 현재의 능력, 현재의 상태로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이 정도 변동폭이 나타나는 거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오차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상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어떻게 제대로 손을 못 봐갖고 헷가닥해요. 기계가 헷가닥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나타나는 제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현상을 보이게 돼요. 작업자가 숙련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숙련공이 오다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대체 작업자 투입했어. 그러면 작업자 변동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재료가 A쪽 회사에서 어떻게 질 좋은 재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국제 무역 상태가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탁 끊어지면서 다른 데 대체 회사에서 품질 변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변동이죠. 이게 공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이 점의 움직임이 관리한계선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리한계선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비관리 상태는 이상 변동이 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연 변동은 현재의 기술이나 현재의 상황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능력 밖의 변동이에요. 근데 이상 변동은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만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얼마든지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갖다가 통제가 가능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도는 그리는 목적이 공정을 뭘로 두겠다? 이상원인이라는 놈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상원인 때문에 비관리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빨리 포착을 해서 이상원인을 제거해서 공정을 갖다가 우연 변동만 존재하는 관리 상태로 놓겠다. 그러면은 품질이 어떻게 균일해지고 좋아진다. 라는 데서 착안을 한 것이 바로 관리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상태로 본다면은 이 가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호. 뮤1이 뮤2고 뮤k 이꼴 기준값 뮤제로다. 뮤1이 뮤2가 아니고 이거다. 아이고 매 얘는 그러면 관리 상태인데 비관리 상태가 되네요. 자,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분명히 어떻게 시간 ti가 경과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뮤1이 뮤제로다, 뮤2가 뮤제로다, 뮤k가 뮤제로다. 검정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모평균의 검정을 K번 연속한 것이 바로 정확도의 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럴 거니까. 정확도를 정의하는 관리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유의 수준을 관리도에서는 얼마를 쓰느냐? 알파를 갖다가 관리도에서는 0.0027을 써요. 통계학에서는 알파를 얼마를 썼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0.05를 쓴다라는 놈은 1.96 시그마법이 되는 거고 0.0027이니까 반대가 99.73이라는 얘기는 정규분포에서 보면 3배죠. 3시그마법 관리도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갖다가 검정 통계량을 갖다가 구하면은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놈은 뭐다? X바다라는 얘기입니다. X바. X바다 그 얘기. 자, X바들이 몇 개가 있어요? K개가 있는 거죠. X바 1 첫 번째 시점에서 또 시간이 어떻게 뭐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X바 2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샘플을 끄집어냈다 부분군 그러면 X바 3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니까요. 자, 우리 X바 I를 구했다면은 여기서 뭐를 빼는 거죠? 평균이 뮤제로 아니에요. 뮤는 뮤제로다 그랬으니까. 이래서 이놈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예요?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로 나눈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검정 통계량 유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유제로 값이 x바 1 마이너스 뮤 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 그러다 보면 뮤 제로가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K개가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학에서는 검정을 한 번 했지만 관리도에서는 연속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되는 상황에 따라서. K번 연속 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각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갖다가 본다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편차는 1입니다. 편차는 1. 그러면 여기가 99.73% 정규분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바로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3 곱하기 편차 1이니까 3이 나오는 거고, 요 값은 0 마이너스 3 곱하기 1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정에서는 0.05를 사용했을 때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니까 0.025가 되니까 이 값은 1.96 값. 마이너스 1.96 값이 된 거죠. 그러면 관리도에서 편차의 1.96배의 경계값을 갖다가 기각점이라고 한다면 관리도는 편차의 3배 지점에 있는 그 값을 갖다가 관리 상한선 UCL 마이너스 3시그마 지점에 있는 놈을 갖다가 관리 하한선 LC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판정을 내리면 판정은 어떻게 되죠? U0라는 놈들이 U0I가 되겠죠. 그죠? 이놈들이 뭐보다 3보다 크거나 H0를 기각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H0가 관리 상태예요. 관리 상태를 기각시킨다는 얘기는 비관리 상태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비관리 상태라는 놈은 따라서 어떻게 이상 변동이 내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기서 우리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U0 값이 뭐래요? X 바 I 마이너스 뮤 제로를 로또 n분의 시그마 제로로 나눈 값이래요. 이놈이 뭐보다 크다면 3보다 크다면은 비관리 상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놈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롯데 n분의 시그마 이쪽으로 남기죠. 이거 이쪽으로 남기면 플러스로 넘어가죠. 그러면 x바 i라는 놈이 뮤0 플러스 3 롯데 n분의 시그마 제로보다 크면은, 그러면 얘가 타점된 게 몇 개가 있다? 이 K개는 보통 한 20에서 한 25개 정도를 합니다. 자, 이놈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UCL 관리 상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보다 적다면 마이너스 3보다 적다면 이거 비관리 상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x바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거 남기면 되죠.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요거 남기면은 마이너스 뮤제로가 플러스 뮤제로로 넘어가니까 LC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바가 관리하한선보다 작다면, 작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관리한계선을 벗어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자, x바라는 놈이 상한선을 벗어나면, x바라는 놈이 관리하한선을 벗어나면 비관리 상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비관리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관리도는 편하게 이렇게 UCL하고 뭐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LCL이라는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3시그마법에 의해서 관리 상하한선을 구한 다음에 중심선은 당연히 어떻게? 뮤제로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센터 라인이 되겠죠. 요즘은 이렇게 안 쓰고 기호를 갖다가 어떻게? 아래 첨자로 씁니다. 자, 중심선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3배 되는 사이에다가 UCL과 LCL을 설치시켜 놓고 시간이 경과되는 순에 따라서 X바를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점을 시켜서 관리 상한선 혹은 하한선을 튀어나가게 되면 비관리 상태라고 판정하는 통계적 관리 도구를 우리는 관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X바를 타점시킨다면 정확도를 감시하고 있는 관리도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 S나 범위 R은 3포를 정의하고 있는 측도 아니에요? 표준 편차나 범위를 갖다가 타점을 시킨다면 그거는 정밀도를 관리하는 관리도가 되겠죠. 이렇게 정확도에 관한 관리도와 정밀도에 관한 관리도가 있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닌가요? X바라는 놈은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잘 알고 있죠. 평균은 죽어도 얼마고 뮤고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여기다가 3시그마 되는 지점에다가 얘를 뭐라고 하고 LCL, 얘를 UCL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UCL과 LCL이라는 놈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여기서 기준값이 있으니까 뮤 대신 뭐를 사용해서 뮤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 제로 플러스 쪽은 관리 상한선, 마이너스 쪽은 관리 하한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의 경우는 어떻게 해? 기준값이 설정된 경우에 바로 X바라는 놈을 타점시킨 X바 관리도의 관리 상한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관리도 별거 없어요. 편차의 몇 배를 사용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300어리를 사용해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긋고 시간이 경과되는 순에 따라서 통계량을 구해서 타점을 시킵니다. 관리 상한선 혹은 하한선을 벗어나게 되면 공정에 이상 변동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관리 상태라는 판정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도는 시간이 경과되는 순에 따라서 타점을 하니까 시간적 관리 기법이자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시각적 관리 기법이 되는 겁니다.